지금 당장 지갑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1,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보세요. 여러분, 이 1,000원을 지금 바로 찢을 수 있나요? 아마 대부분 절대 못하실 겁니다. 단순히 돈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그 1,000원 한 장이 아직 여러분의 목줄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뼈 빠지게 번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최근 통계청 발표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30대 직장인 평균 순자산은 약 8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매달 나가는 고정비는 평균 250만 원에 달하죠. 이런 속도라면 1억을 모으는데 무려 15년이 걸립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드릴 핵심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내 통장에 1억이 없으면 돈을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돈한테 철저하게 불임을 당하고 잡아먹힙니다. 더 무서운 건 열심히 살수록 악순환이 단단해진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1억을 무조건 빨리 모아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돈을 많이가 아니라 빨리 모으는 겁니다. 속도의 차이가 인생의 전체 난이도를 결정합니다. 영상 끝에는 1억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왜 당장 빨리 모아야 할까요?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잠깐 상상을 하나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말에 유명한 놀이공원에 놀러 갔습니다. 인기 롤러코스터 줄이 2개 있습니다. 한쪽은 자유이용권 전용, 다른 쪽은 일반 줄입니다. 자유이용권 소지자는 10분 만에 기구를 탑니다. 반면 일반 줄은 무려 2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같은 날씨, 같은 놀이공원인데 경험은 천지 차이입니다. 여기서 1억 원이 바로 마법의 자유이용권입니다. 1억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다른 게임을 합니다. 같은 대한민국에 살아도 규칙 자체가 다릅니다. 같은 직장, 월급이라도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1억 유무에 따라 매일의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평범한 사람들이 놓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일반 줄에 선 사람은 시간만 버리는 게 아닙니다. 기다리는 동안 엄청난 체력이 바닥까지 소모됩니다. 배가 고파 비싼 놀이공원 음식을 사 먹게 되죠.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테마파크 물가는 40% 비쌉니다. 결국 다른 기구를 탈 소중한 시간마저 줄어듭니다. 똑같은 입장료를 내고도 훨씬 적게 즐기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의 돈도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1억이 없으면 같은 삶을 살아도 비용을 더 치릅니다. 없는 사람이 더 비싼 값을 치르는 구조가 완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비디오 게임에는 난이도 설정이 존재하잖아요. 쉬움, 보통, 어려움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임은 조금 다릅니다. 태어날 때 난이도를 마음대로 고르지 못합니다. 대신 1억을 쥐느냐 마느냐로 난이도가 설정됩니다. 1억이 생기면 어려움에서 보통으로 전환됩니다. 반대로 1억이 없으면 뼈를 깎아도 인생은 어렵습니다. 죽어라 이래도 어려운 모드를 벗어나지 못하죠. 어려운 모드는 열심히 할수록 더 피곤해집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를 갉아먹도록 교묘하게 설계됐거든요. 이건 여러분의 의지력이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본주의 게임에 숨겨진 구조적 문제입니다. 왜 하필 5천만 원도 아닌 딱 1억일까요? 재무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강조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특정 수준을 넘어서야 돈이 강력한 방어력을 갖습니다. 그 절대적인 기준선이 한국 사회에선 대략 1억 원입니다. 통계청 조사를 보면 1억은 중간층 진입의 마지노선입니다. 1억 미만의 돈은 액체가 아닌 수증기 상태와 같습니다. 두 손으로 꽉 쥐고 있어도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예상치 못한 병원비, 갑작스러운 자동차 수리비. 이런 일이 한 번씩만 터져도 수백만 원이 날아갑니다. 1억 미만은 외부 충격을 버텨낼 두께가 전혀 없습니다. 반면 통장 잔고가 1억이 넘어가면 180도 달라집니다. 똑같은 충격이 와도 삶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전제품이 고장나도 새로 사지 뭐하고 넘깁니다. 이 심리적 여유가 의사결정의 질을 완벽하게 바꿉니다. 마음이 조급하지 않으면 훨씬 더 좋은 선택을 합니다. 좋은 선택이 쌓이면 결국 더 나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는 또 다른 확실한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1억 원이 만드는 거대한 선순환 시스템입니다. 반대로 1억이 없으면 톱니바퀴가 거꾸로 돌아갑니다. 마음의 조급함이 멍청하고 나쁜 선택을 만듭니다. 그 나쁜 선택이 금전적 손실을 눈덩이처럼 키웁니다. 땀 흘려 뛸수록 쳇바퀴만 더 미친 듯이 돌아갑니다. 이 지옥 같은 굴레에서 어떻게 빠져나올까요? 1억을 내 손으로 직접 모아보는 과정 자체가 다릅니다.
그 과정이 돈을 대하는 태도와 방식을 개조합니다. 1억을 모아본 사람은 돈을 바라보는 뇌 근육이 다릅니다. 반면 한 번도 못 모아본 사람은 늘 핑계만 찾습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의식적으로 쓰는 돈이 아닙니다. 당신도 모르게 통장에서 조용히 빠져나가는 돈입니다. 1억이 없어서 구조적으로 억울하게 더 내야 하는 돈이죠. 이것을 경제학 용어로 보이지 않는 벌금이라 부릅니다. 잘못을 안 했는데도 큰 돈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됩니다. 첫 번째 단서, 바로 자취방 보증금을 보겠습니다. 서울 원룸은 보통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을 내거나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80만 원을 내는 겁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차이가 매달 50만 원입니다. 1년이면 600만 원, 5년이면 3천만 원이 증발합니다. 목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최악의 조건을 수락합니다. 다른 업종과 날카롭게 비교 분석을 해볼까요? 5천만 원짜리 신차 할부 이자는 연 4% 수준입니다. 그런데 1천만 원 비상금 대출 평균 이자율은 15%에 달합니다. 상식적으로 자동차가 훨씬 더 비싼 물건이잖아요. 그런데 왜 은행은 적게 빌리는 사람에게 이자를 더 받을까요? 부자에게는 수수료를 깎아주지만 서민에게는 더 매깁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벌금, 가난의 비용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가난의 세금이라고 명확히 정의합니다. 가난의 세금이란 돈이 없어 더 비싼 대가를 치르는 현상입니다. 일상에서 매일 강제로 뜯기는 구조적인 돈을 말합니다. 이 세금 때문에 빈부격차의 골은 갈수록 깊어집니다. 두 번째 보이지 않는 벌금은 바로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보증금 때문에 매일 왕복 3시간을 출퇴근하는 직장인. 1년이면 자그마치 720시간을 길바닥에 버리는 겁니다. 국회 자료에 따르면 이 통근 비용 가치는 연 400만 원입니다. 시간을 잃어버려서 자기 개발을 못하는 구조가 됩니다. 이것이 경제학에서 말하는 기회비용의 끔찍한 상실입니다. 기회비용이란 하나를 선택해 포기한 대안의 가치입니다. 가난은 성장할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비용마저 뺏어갑니다. 세 번째 벌금 유형은 협상력의 차이입니다. 의지할 돈이 없으면 연봉 협상에서 부당함을 못 버팁니다. 당장 다음 달 카드값 때문에 억울하게 고개를 숙입니다. 반면 1억이 있는 사람은 당장 그만두겠다고 말합니다. 절박함은 협상 테이블에서 가장 치명적인 독약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벌금은 싼 게 비지떡이라는 현실입니다. 돈이 없어 싼 중고가전을 샀다가 1년 만에 고장납니다. 수리비가 더 나와 결국 새 제품보다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 네 가지 벌금은 청구서도 없이 통장에서 녹아내립니다. 여러분이 쓸데없는 낭비를 안 해도 돈이 안 모이는 이유입니다. 구조적으로 더 비싼 세상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 잔인한 착취 구조를 단번에 끊어내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내 통장 안에 1억 원이라는 단단한 방어선을 구축하는 겁니다. 매달 적금을 부으면 되지 않냐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저축 습관은 중요하지만 적금만으로는 이 게임에서 못 이깁니다. 오히려 매달 적금을 붓고 있다는 사실이 가짜 안도감을 줍니다. 한겨울 가파른 경사로를 올라가는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타이어에 미끄럼 방지 체인이 전혀 안 감겨 있습니다. 엑셀을 밟아도 바퀴만 헛돌고 차는 뒤로 밀립니다. 적금만 꼬박꼬박 넣는 상태가 바로 이 헛도는 자동차입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시중은행 적금 금리는 연 3%대입니다. 그런데 체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를 훌쩍 넘습니다. 피땀 흘려 돈을 모아도 실제 구매력은 깎여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기업 회계 용어로 자본 잠식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자본 잠식이란 적자가 쌓여 원래 자본금마저 깎이는 상황입니다. 물가 상승을 못 이기면 가계 경제도 자본 잠식에 빠집니다. 매달 50만 원씩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단순 계산으로 16년이 걸립니다. 그 16년 동안 보이지 않는 벌금을 매달 계속 내야 합니다. 도달 속도를 끌어올리려면 두 가지 강력한 무기가 필요합니다. 첫째, 생활 속 지출을 구조적으로 뼛속까지 줄이십시오. 둘째, 월급의 수입을 창출하는 파이프라인을 추가하세요. 쿠팡 알바로 10만 원을 벌든 30만 원을 벌든 상관없습니다. 작은 추가 수입이 타이어에 감긴 스노우 체인 역할을 합니다. 한 달에 30만 원 부업의 차이가 1억 달성을 5년 앞당깁니다. 비슷한 연봉을 받는 동갑내기 어씨와 B씨를 비교해보죠. 부업을 한 어씨는 35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1억을 모았습니다. 반면 적금만 붓고 욜로를 즐긴 B씨는 40살에 1억을 모았죠.
이 5년의 차이가 남은 50년 인생을 완전히 다른 우주로 보냅니다. 어씨 회사에서 원치 않는 부서 이동이 났을 때를 볼까요? 1억은 당장 때려치워도 3년을 버틸 수 있는 생명줄이었습니다. 급할 게 없어 차분히 알아보고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했습니다. 반면 B씨는 통장 잔고가 없어 부당한 갑질을 삼키며 버텼습니다. 월세와 할부금이 발목을 잡아 지옥 같은 회사에서 5년을 갈아 넣었죠. 40살이 된 두 사람 모두 통장에 1억 원이 찍혀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모은 어씨의 1억은 투자되어 2억으로 불어났습니다. 여기서 복리의 마법이 등장합니다. 자본은 스스로 증식합니다. 복리의 마법이란 원금에 붙은 이자가 다시 이자를 낳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B씨가 잃어버린 건 단순히 돈의 액수만이 아닙니다. 무조건 참고 버텼던 패배주의적 경험이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새로운 선택이나 시도조차 포기하게 되는 엄청난 손실입니다. 어씨가 성공한 이유는 테이블에서 끝까지 기다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리적, 물질적 여유는 1억이라는 숫자에서 출발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비 오는 날의 거리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산이 없는 사람은 무작정 뛰어야만 합니다. 생각할 여유가 없죠. 그런데 튼튼한 우산이 있으면 빗속에서도 천천히 걸어갑니다. 통장 속의 1억 원이 바로 우리 인생에 씌워주는 거대한 우산입니다. 얼마나 빨리 손에 쥐느냐가 1억의 실제 가치와 폭발력을 결정합니다. 1억은 차를 사기 위해 돈을 불리는 재테크 도구가 아닙니다. 내 인생을 갉아먹는 것들에 나는 싫다. 고 말할 막강한 권력입니다. 수중에 돈이 없으면 선택지가 사라지고 거절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부당한 요구를 참아야만 하는 자본주의의 잔인한 구조적 문제죠. 하지만 1억이 있으면 존엄성을 지키며 버틸 기간이 창조됩니다.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결정을 내릴 이성적 뇌 상태가 켜집니다. 궁핍한 상태에서 계속 참기만 하면 거절 근육 자체가 소멸합니다. 그래서 1억 원은 최대한 빨리 미친 듯이 독하게 모아야 합니다. 1억은 투자를 위한 종잣돈을 넘어 내 삶의 거절권입니다. 거절권이 생겨야 비로소 더 높은 수익률을 향한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지금 자본주의라는 게임에서 어떤 난이도로 플레이하고 계십니까? 1억은 사치가 아닙니다. 심장을 지켜주는 가장 튼튼한 방탄복입니다. 총알을 다 맞은 뒤에 방탄복을 사는 바보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1억을 피토하며 모아야 비로소 진짜 사람다운 여유가 생깁니다. 방탄복이 없으면 자본주의 계급의 최하층으로 추락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당장 실천해야 할 구조적 해결책 3가지를 드립니다. 첫 번째, 내일 아침 당장 1억 전용 계좌를 새로 파십시오. 월급날 무조건 1순위로 자동이체가 되도록 시스템을 세팅하세요. 두 번째, 30일 동안만 모든 지출 영수증과 결제 내역을 캡처해 보십시오. 낭비되는 돈을 직면하는 순간 여러분의 소비 패턴은 박살이 납니다. 세 번째, 오늘 퇴근 후 당장 추가 파이프라인을 하나 고르세요. 일요일 오후 2시 시작이라는 구체적인 일정을 못 박으세요. 실행 없는 계획은 쓰레기통에 들어간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저 역시 예전엔 쥐꼬리만 한 월급으론 절대 안 된다고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구조를 깨닫고 돈이 쌓이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피토하며 드린 말씀이 현실의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독하게 모은 1억 원이 여러분을 가난의 사슬에서 해방해 줄 겁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일상에서 뼈저리게 느꼈던 보이지 않는 벌금은 무엇이었나요? 억울한 손해를 본 썰이 있다면 댓글로 생생하게 남겨주세요. 경험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경제적 동기부여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현실적인 방법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놓치지 않게 지금 당장 아래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심장을 조금이라도 뛰게 만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이 유익한 경제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가장 날카롭고 예리한 무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제를 그리다였습니다.